통일코인의 설계는 특별법상 독립재단이 발행하고 철도 이용권 연동성으로 가치를 지키며 여야 동수 추천 이사회로 정권을 넘는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검증을 거쳐 유라시아 협력기구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임자, 해보기나 했어라며 불가능하다고 확정지지 말고 먼저 부딪혀보라고 했고, 해결 방법이 없거나 답이 없는 상황에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고 하며 환경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통행료를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토큰으로 지불하는 통일코인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이 왜에 대한 답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어떻게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의 블록체인 결제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4개의 질문을 만족해야 합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코인은 정부가 직접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되는데, CBDC는 국가 간 지급에 쓰이는 순간 상대국 통화주권과 제재체계에 직접 부딪히는 공식 화폐가 됩니다. 미국이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제도화하는 길을 택한 배경에도 이런 고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전면에 서는 순간 유연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행 구조는 3단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특별법에 근거한 독립재단이 통일코인을 발행합니다. 둘째,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재단에서 코인을 매입해 통행료 지급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은 한반도 종단철도 개설 자금을 확보합니다. 셋째, 재단은 코인을 상장하여 국민과 일반 기업에게도 코인을 판매해 국내 사용 생태계를 넓힙니다. 이 구조에서 정부는 발행자가 아니라 최대 구매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국제 협상에서도 민간 재단이 운영하는 투명한 결제 시스템이라는 유연한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코인에 대한 가장 흔한 불신은 가격 폭락 우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통일코인은 구조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에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통일코인은 철도 이용권과의 교환 비율을 재단이 보증하는 이용권 연동형 토큰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서울 요금이 6만 원이고 이를 10코인으로 고정하면 1코인은 언제나 6,000원어치의 철도 이용권과 교환됩니다. 시장에서 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든 보유자는 재단을 통해 그 가치만큼의 실물 서비스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환 보증이 코인 가치의 하한을 만들게 됩니다. 보증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생태계 확장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역과 매점, 제휴상점에서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후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5년마다 뒤집힌다는 점입니다. 철도와 코인처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정권의 부침에 흔들린다면 북한도, 국제사회도,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의 지배구조가 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재단은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법인으로 설립해 설립과 해산, 임원 구성이 법률에 묶이도록 합니다. 특정 정부가 시행령이나 인사로 좌우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사회에는 국회가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이사를 둡니다. 입법부가 지배구조에 참여하되 특정 인물이 아닌 제도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무관한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셋째, 재계가 참여합니다. 코인 결제가 실물 경제에서 작동하려면 유통, 식품, 물류기업의 결제망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도 협의가 진전되는 단계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의 참여 몫을 열어두어 재단이 한국의 기구에서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가 북한과 마주 앉기 전에 통일코인 결제 시스템은 국내에서 먼저 완성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실물 연계자산의 토큰화가 증권가에서 시도되기 시작한 만큼 기술적 기반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재단 설립과 코인 발행의 근거, 남북협력기금의 매입 근거, 가상자산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생태계가 작동을 시작하면 그것이 곧 대외 협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작동하는 수입 구조를, 미국에는 이미 검증된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도가 국경을 넘는 단계에서는 통일코인의 운영과 노선 협력을 다룰 다자틀, 가칭 유라시아 경제정치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결제 시스템이 유라시아 물류망의 공용 인프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이 설계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여서 대북 지급에 쓰일 수 없고 원화 실물 서비스에 연동된 별도 토큰만이 제재 면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은 이 설계와 무관하게 상존하는 변수이지만 국내 생태계는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철도 시대를 준비하는 자산이 되고 준비된 쪽이 협상의 주도권을 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통일코인의 설계는 특별법상 독립재단이 발행하고 철도 이용권 연동성으로 가치를 지키며 여야 동수 추천 이사회로 정권을 넘는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검증을 거쳐 유라시아 협력기구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통일코인의 구상은 한국과 북한을 넘어 대륙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통일코인의 구상의 타이밍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임자, 해보기나 했어 라며 불가능하다고 확정 짓지 말고 먼저 부딪혀보라고 했고 해결 방법이 없거나 답이 없는 상황에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고 하며 환경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남북을 뛰어넘어 대륙으로 진출할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